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시트로엥 C4 칵투스입니다. 칵투스는 시트로엥의 소형 SUV이고 PSA 그룹의 PF1 플랫폼을 공유를 하는 차입니다. PF1은 PSA의 소형차들이 주로 나오는 플랫폼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칵투스죠. 보통 프랑스 회사들이 개성이 강하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시트로엥은 푸저보다 조금 더 개성이 강한데 그 시트로엥 라인업에서도 가장 개성이 강한 차가 바로 칵투스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눈에 띄는 디자인을 갖고 있죠. 이 전면의 얼굴을 보면은 누가 봐도 시트로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길거리에서 보면은 한눈에 들어오는 디자인입니다. 전면만큼은 아니지만 이 뒷모습도 개성이 넘치죠. 참고로 국내에는 필과 샤인 두 가지 트림이 판매가 되고요. 지금 보시는 차는 샤인 트림입니다. 그리고 칵투스는 프랑스가 아니라 스페인에서 생산이 됩니다. 칵투스의 외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에어범프입니다. 에어범프는 재질이 열 가소성 플라스틱인데 저것을 만져보면은 약간 좀 푹신푹신해요. 그러니까 시트로엥에 따르면 좁은 주차장, 좁은 도심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문콕 스크래치를 방지를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에어범퍼가 수리 비용도 일반 철판보다 좀 싸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파리모터쇼에서 시트로엥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저게 수리 비용이 더 싸다고 하더라고요. 타이어는 구디어의 이피션트 그립, 사이즈는 205에 55와 17입니다. 이 샤인 트림이 17인치고 필 트림이 16인치죠. 이 타이어나 사이즈를 보면은 확실히 연비를 좀 우선적으로 고려한 세팅이죠. 외관처럼 실내 디자인도 개성이 넘치죠. 이 칵투스의 실내는 그 2열에서 딱 한 장으로 보면은 고급스러운 느낌은 별로 없지만 뭔가 좀 패셔너블하고 컬러풀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칵투스의 실내는 여성분들이 좀 더 선호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대시보드의 형상도 일반적인 차들과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대시보드가 2단계인데 운전석과 가까운 쪽은 좀 이렇게 낮아요. 그래서 시트 포지션이 낮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전방 시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칵투스의 급이나 차 가격을 생각을 하면은 실내의 전반적인 소재가 또 나쁘지 않습니다. 보통 차에 타면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뭐 모니터라든가 센터페시아, 뭐 계기판인데 칵투스는 이 글로우 박스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와요. 보통은 글로우 박스가 이 밑으로 이렇게 열리거나 뭐 미니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아래로 있는데 이 칵투스 같은 경우에는 이 대시보드 위에 이렇게 있어요. 이 글로우 박스가. 대부분의 차들은 이 자리에 그 동반자석 에어백이 있잖아요. 근데 칵투스는 에어백을 이렇게 천장에 올리면서 여기에 수납 공간을 만들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 커버에 적용된 저 검은색 장식이라든가 이런 손잡이 같은 경우에도 좀 개성이 넘치죠. 그리고 보통 글로우 박스가 있는 자리에는 이렇게 얕은 수납 공간이 있는데 저 턱이 좀 얕아갖고 저기에다가 뭘 하나 집어넣기가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예, 모니터는 돌출형 타입이 적용이 됐고요. 요즘 나온 차 치고는 모니터가 조금 작은 편이죠. 이 돌출형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이 시트 포지션이 낮기도 하지만 이게 좀 높아요. 그래서 시트에 앉으면은 눈높이가 딱 맞죠. 참고로 지금 이 차는 내비게이션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돌출형 모니터는 잡고 흔들어 보면은 약간의 뭐 유격은 있지만 의외로 그 잡소리는 또 거의 안 나요. 모니터 내의 메뉴는 뭐 사실 그렇게 많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공조장치 화면이고요. 그러니까 공조장치용 그 물리 버튼이 따로 없고 전부 다 이렇게 모니터에 통합이 되는데 확실히 모니터에 통합을 시키니까 이 공조장치를 이용을 할 때 조금은 한 단계 더 거치고 들어가니까 좀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 그림을 누르면은 그러니까 트릭 컴퓨터 보통은 계기판에 있잖아요. 이 칵투스는 모니터에 있는데 그러니까 간단한 트릭 컴퓨터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예, 여기는 음악, 예, 이런 메뉴들이 있는데 뭐 모니터 안에 있는 뭐 메뉴들이 그렇게 뭐 다양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공조장치를 비롯한 이런 모니터 내의 폰트라든가 그래픽을 보면은 이것도 확실히 그렇게 예쁜 편은 아니죠. 참고로 후방 카메라의 화질은 이렇고요. 이 스티어링과 가이드라인이 따로 이렇게 연동이 되진 않네요. 자주 사용해야 하는 오디오 볼륨이라든가 뒷유리 열선 이런 버튼들은 다 바로 꺼내놨죠. 이 공조장치의 디자인 역시도 그 특유의 시트로엥 디자인이죠. 그리고 약간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가운데 있는 송풍구 두 개의 사이즈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측에 있는 게 좀 더 길죠. 그리고 우측에 있는 송풍구가 약간 동반자석으로 틀어져 있습니다. 이 송풍구 밑에는 작은 수납 공간이 있는데 여기가 딱 핸드폰을 하나 놓기가 좋은 공간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C볼트와 USB 단자가 하나씩 마련이 되어 있죠. 이 버튼식 기어 역시도 특징적인데 보통은 기어 레버잖아요. 근데 칵투스는 버튼식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D, R, N 딱 세 개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MCP라고 부르는 이 변속기의 경우에는 P가 따로 없고요. DRM만 있고 지금처럼 정차시에는 N에 넣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겨야 되죠. 이 기어 버튼은 워낙 큼직해갖고 눈에는 되게 잘 띄는데 그 위치 자체가 조금 낮은 감은 있어요. 이 기어 버튼 아래에는 괜찮은 용량의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컵홀더는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보통은 컵홀더 2개는 주잖아요, 보통 최소. 근데 칵투스는 컵홀더가 하나밖에 없어요. 보통 프랑스 차들이 컵홀더에 좀 인색한 것을 생각을 해보면 뭐 이게 어디냐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컵홀더는 위치가 앞쪽에 있는 건 좋은데 주차 브레이크를 이렇게 내렸을 경우에 컵을 넣고 뺄 때 여기 좀 걸립니다. 칵투스는 실내를 보면은 보통 통상적인 차들과 좀 다른 게 많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이 송풍구 사이즈가 다른 것도 그렇고, 보통 차들은 앞쪽에 송풍구가 4개가 있잖아요. 보통은 가운데 2개가 있고 양쪽에 하나씩 있고, 근데 칵투스는 저쪽에 송풍구가 없죠.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3개밖에 없어요. 근데 잘 찾아보면은 이 컵홀더 밑에 쪽에 여기 또 작은 송풍구가 하나 더 마련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뭔가 했는데 송풍구가 맞아요. 지금 히터를 세게 틀어보니까 지금 여기서도 뜨거운 바람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사이드 브레이크인데 이게 얼핏 보면 기어 레버 같죠. 그러니까 사이드 브레이크 치고는 굉장히 크고 넓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차 또는 주차할 때는 이렇게 기어를 N에다 놓고 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겨야죠. 칵투스는 암레스트의 디자인도 좀 특이하죠. 보통 암레스트는 센터 콘솔 박스의 그 커버를 같이 겸하고 있잖아요. 근데 칵투스는 이 말 그대로 이 전체가 그냥 암레스트예요. 그리고 이 암레스트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 가운데가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기능성보다는 좀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적인 면을 좀 더 강조를 했다고 할 수가 있죠. 뭐 경차라든가 아주 작은 소형차들 빼고는 대부분의 차들은 센터 콘솔 박스가 있잖아요, 이 자리에. 근데 이 칵투스의 경우에는 센터 콘솔 박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암레스트를 접으면은 이렇게 쭉 이어지죠. 그러니까 요것도 좀 특이한 부분이죠. 그리고 운전석 쪽에 선바이저에는 거울이 있는데 이 동반자석 쪽에는 거울이 없네요. 이 운전대의 디자인도 좀 통상적인 것과 좀 다르죠. 보통은 뭐 동그랗거나 뭐 약간 타원형이거나 뭐 D컷이 있거나 그런데 이 칵투스는 뭔가 약간 원형도 아니면서 하여튼 모양이 좀 독특합니다. 그리고 이 손에 잡히는 그립감은 괜찮은 편이고요. 그리고 좌우 스포크에는 크루즈 컨트롤과 오디오 볼륨 버튼 등이 모여 있습니다. 운전대 칼럼에는 패들 시프트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 다른 차는 모르겠지만 이 칵투스에는 패들 시프트가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패들 시프트를 사용하면은 변속 충격이 조금 줄어들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 패들 시프트의 디자인이나 이 소재를 보면은 확실히 칵투스가 약간은 좀 나온 지가 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즘 나온 차들, 그러니까 푸조 같은 차들 보면은 이 패들 시프트의 디자인이나 소재가 좀 더 많이 좋아졌거든요. 지금 보시는 칵투스의 이 계기판은 통상적인 계기판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돌출형 액정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이 계기판 같은 경우에 지금 자꾸 흔들어도 움직임은 조금 있지만 오히려 저 모니터보다는 소리가 더 안 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딱 아주 진짜 필요한 정보만 딱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디지털 속도계나 크루즈 컨트롤, 기어 단수, 연료 게이지 같은 딱 이런 정보만 표시가 되고요. 타코미터는 따로 없습니다. 이 와이퍼도 조금 특이한데, 이 와이퍼를 작동을 시켜보면은 지금 이렇게 워셔액이 다른 차들에 비해서 되게 조금 나오거든요. 다른 차들의 평균보다 이 워셔액의 사용을 이렇게 50% 정도 줄였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워셔액이 너무 조금 나와서 이게 좀 잘 닦이겠나 했는데 뭐 잘 닦입니다. 이 칵투스의 실내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바로 이 시트예요. 그러니까 시트가 가장 좋아요, 실내에서. 칵투스의 차 사이즈를 생각을 하면은 시트의 좌우 크기가 넉넉하고요. 그 쿠션의 길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시트 포지션도 외관에서 보는 것처럼 꽤 낮게 내려가는 편이고요. 시트 조절은 모두 다 수동식이고요. 뭐 수동식인 거는 뭐 그냥 괜찮긴 한데, 이 등받이 각도를 조절하는 요 다이얼이 조금 뻑뻑해요. 그래서 왼손으로 이렇게 돌릴 때에는 조금 더 힘이 들어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 스위치는 여기에 있죠. 페달과 풋레스트는 알로이가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가속 페달은 오르간 타입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운전석 쪽에도 또 작은 송풍구가 또 마련이 되어 있네요. 이 도어 트림의 디자인이 좀 특이하죠.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손잡이인데, 손잡이가 저게 가죽이에요. 실내에서 가죽이 쓰인 부분이 거의 없는데 딱 저 부분에만 가죽이 쓰였는데 저게 좀 스타일리시합니다. 보시면 뭔가 좀 이상하죠. 그 유리 버튼이 2개밖에 없어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차는 DS4처럼 뒷유리가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유리 버튼이 딱 2개밖에 없는 거죠. 뭐 이미 DS4에서 한번 봤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놀랍진 않은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약간 굉장히 의외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칵투스는 유리가 운전석도 원터치가 아니에요. 보통 아무리 좀 급이 낮은 차라도 적어도 운전석에 하향은 원터치가 적용이 되는데, 이 칵투스는 하향도 원터치가 아닙니다. 도어 포켓은 폭이 넓은 편인데 따로 구획은 없습니다. 2열은 차 사이즈를 생각을 하면은 무릎 공간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제가 앉았을 경우에 무릎과 앞시도 사이에 주먹 2개가 좀 꽉 끼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성인이
아주 편하진 않아도 이렇게 앉을만한 공간은 됩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2열의 무릎 공간은 주먹 두 개가 좀 꽉 끼게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2열 무릎 공간 늘리기 위해서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안쪽으로 더 깊게 파놨어요, 시트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정도의 무릎 공간은 나온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실제로 2열에 앉으면은 여기가 이 부분이 이렇게 블룩 튀어나왔잖아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느끼는 거는 좀 약간 답답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그리고 2열에 딱 앉아서 보니까 확실히 이 1열 시트의 폭이 좀 넓네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1열 시트는 전체적인 착자감이 좋은데, 특히 등과 이 시트 백이 붙는 느낌이 괜찮습니다. 2열은 요 센터 플로어가 조금 튀어나온 편이잖아요. 그래서 성인이 3명이 앉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가운데 앉은 사람은 좀 불편하겠죠. 2열에 앉으면 그 파노라마 루프 때문에 개방감은 좋거든요. 2열 유리의 면적도 큰 편이고, 그런데 2열 유리가 열리진 않아요. 열리긴 열리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열립니다. 그러니까 카니발 같은 미니밴 그 뒷좌석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만 열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죠. 이게 지금 최대한 연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2열 승객은 좀 답답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연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여기 딱 고정이 되고요. 다시 닫으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차 사이즈나 2열 유리를 보면은 이 차는 확실히 1열 위주의 차인데, 2열의 도어 트림 보면은 의외로 여기에 수납 공간을 잘 만들어 놨어요. 이 도어 포켓 같은 경우에는 1열보다 폭이 더 넓어요. 그래서 전체 용량은 비슷하지 않나. 왜냐하면은 보통은 도어 포켓이 1열이 더 크잖아요. 근데 칵투스는 용량 자체는 비슷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도어 트림 중간에는 도어 포켓이 하나 또 있어요. 여기 딱 핸드폰 하나 들어가고도 이렇게 공간이 좀 남는데, 이거는 꼭 마치 미니밴 같죠. 예, 이 파노라마 루프 때문에 2열도 개방감이 좋아요. 이 파노라마 루프가 거의 2열 승객의 뒤통수까지 쫙 뻗어 있어서 2열 승객도 뭐 거의 동일한 개방감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근데 칵투스는 이 파노라믹 루프에 커버가 없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되게 뜨겁지 않을까 싶어요. 예, 트렁크의 기본 용량은 358리터입니다. 그러니까 C 세그먼트 해치백과 좀 비슷한 수준이죠. 이 칵투스는 트렁크의 턱이 좀 높은 편이에요. 2열 시트를 접으면 이 정도의 공간이 생기는데, 트렁크랑 2열 시트랑 좀 이렇게 층이 생기죠. 예, 공회전 때의 엔진 소리는 어느 정도는 들리는 편이고요. 그 디젤 특유의 엔진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잘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칵투스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감안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진동 같은 경우에는 이 차는 운전대보다는 시트로 전해지는 진동이 조금 더 많은 편이에요. 보통 차들은 시트보다는 운전대로 전해지는 진동이 조금 더 있는 편인데, 이 차는 의외로 운전대로 전해지는 진동은 좀 잘 억제가 돼 있어요. 물론 진동이 없는 건 아니죠. 이거보다 훨씬 비싼 디젤 차들도 진동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운전대에. 그러니까 칵투스가 진동을 확실하게 억제를 했다. 사실 이것도 좀 이상하죠. 그리고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1.6L 디젤 엔진과 ETG6라고 불리는 AMT 6단 변속기가 조합이 됩니다. AMT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동화된 수동 변속기인데, 그러니까 수동 변속기 기반의 자동화인데, 그러니까 기반은 수동 변속기인데 자동 변속기처럼 페달이 두 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클러치 페달이 없는 수동 변속기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보통 통칭해서 AMT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워트레인의 구성을 보면은 이 차는 연비에 좀 더 유리한 또는 특화된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푸조 시트로행의 1.6L 디젤 엔진과 그 MCP가 조합된 차들은 연비가 상당히 좋죠. 예, 물론 이게 단점도 있죠. 예전에 MCP 많이 쓸 때 푸조 시트로행 같은 경우에는 늘 시승할 때마다 같은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자동 변속기면은 더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연비에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자동 변속기면은 상품성이 더 좋겠다. 그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게 왜냐면은 ETG6 같은 이 변속기는 변속할 때 변속 충격 또는 딜레이가 있거든요. 이게 좀 승차감에 이질감으로 다가오고 실제로 승차감이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점과 단점이 뚜렷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회전수를 많이 높이지 않는 이상 전체적인 그 작동 소리는 아주 뭐 이렇게 큰 편은 아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방음은 뭐 아무래도 부족하죠. 보통 방음 같은 경우에는 이 차 급이나 가격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칵투스에서 아주 방음이 좋은 걸 바라긴 좀 무리죠. 지금처럼 대략 80 정도로 정속 주행을 하면은 이 타이어에서 올라오는 노면 소음 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좀 들리는 편입니다. 물론 엔진 소리는 뭐 거의 안 들리고요. 다른 차도 마찬가지지만, 이 하체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조금 통통 튀는 느낌이에요. 통통 튄다고 해서 딱딱하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뭔가 좀 젊은 층의 취향에 맞춘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감각에 비해서 의외로 그 하체에서 올라오는 진동이라든가 그런 거는 또 잘 잡아줘요. 그래서 변속기를 제외한 승차감으로 보면은 이 칵투스의 승차감은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보면은 확실히 이 차가 승차감이 좀 떨어지는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사실 토션빔이라고 해서 다 같이 이렇게 승차감이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세팅하기 나름인데, 예를 들면은 같은 시트로행의 토션빔이 뭐 시트로행 C4 피카소 같은 경우만 해도 토션빔인데 그 차는 또 괜찮아요, 승차감이. 그리고 코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은 좀 노면이 좀 많이 얼어 있어서 제가 좀 제대로 못 달려봤는데, 보통 다른 차들, 그러니까 다른 시트로행 탔을 때의 그런 느낌과 비교를 해보면은 이 차도 뭐 최소한 기본을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저 코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로로 패인 홈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간혹 어떤 차들 또는 어떤 토션빔을 가진 차들은 저기서 좀 이렇게 뒤에가 좀 우당탕탕 거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는 뭐 이렇게 그 정도로 심하진 않아요. 예, 지금처럼 가속할 때 소리를 보면은 엔진 소리가 그냥 뭐 아주 듣기 좋은 건 아닌데 그게 부담스러운 음색은 아닙니다. 이렇게 코너 회전할 때 보면은 이 차가 진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갈 때 생각보다는 이 앞이 좀 가벼운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전할 때 머리가 좀 가볍게 돌아가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노면도 많이 얼어 있고 해서 제대로 제가 좀 느끼기가 힘든데, 다른 시트로행 차들 탔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 차 역시도 빠르다거나 그런 거 장담을 할 수 없겠지만 좀 재미있게 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변속기 얘기를 다시 해보면, 그러니까 수동 기반의 자동화 변속기가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연비가 좋죠. 그러니까 수동처럼 연비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차에 사용을 하면은 그런 게 큰 장점이 있는데, 단점으로는 이제 승차감 저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자동 변속기처럼 이렇게 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변속이 될 때마다 이렇게 울컥하거든요. 좀 딜레이도 많이 생기고. 우리는 이제 대부분 다 자동 변속기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 차의 그 변속 울컥거림이 좀 되게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고, 이 차를 생애 첫 차로 타시는 분들도 적응이 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패들 시프트로 수동 조작을 하면은 그 울컥거림이 좀 덜해지긴 해요. 예를 들면은 지금 6단으로 달리고 있을 때 5단으로 낮춘다 하면은 가속 페달에서 발을 살짝 떼고 패들 시프트 조작을 하면은 그 울컥거림이 좀 줄어들긴 합니다. 업 시프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수동 변속기에서 클러치 페달 조작하는 것과 조금 비슷하긴 하죠. 연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항상 체크를 하는 구간에서 90km로 정속 주행을 하면은 이 순간 연비가 대략 한 25 정도 나오고, 110에서는 한 대략 리터당 18 이 정도 나오는데 괜찮은 편이죠. 근데 비슷한 배기량의 푸조 2008과 비교해보면 그보다는 조금 못합니다. 이 개방감은 시트로행 차들의 공통점 중 하나인데, 이 칵투스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시트를 가장 낮게 하면은 이렇게 안정감도 있는데 이 전방이라든가 좌우 시야가 되게 좋아요. 그런데 이 차는 뭔가 시트 포지션을 약간 좀 뒤로 이렇게 빼서 앉게 되는 그런 포지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앞에 이 위쪽 부분이 조금 가린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예, 이 칵투스의 가속력을 보면은 이 차의 배기량 또는 딱 출력에 맞는 그런 가속력이에요. 그러니까 딱히 뛰어나진 않고요. 사실 뭐 이 정도 출력 갖고 좀 뛰어나긴 힘들죠. 그런데 이렇게 일상 용도로 다니기에는 이렇게 크게 아주 부족하지는 않은 그런 힘입니다. 물론 이 가속력 역시도 이 변속기의 충격 때문에 좀 손해를 보는 면도 있어요. 그리고 이 차가 사이즈나 차 급에 비해서 고속 안정성이 좋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엔진 출력이 좀 부족한 게 좀 더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고속으로 달려도 바람 소리가 어느 정도는 잘 이렇게 정돈이 돼 있는 편이에요. 예, 마지막으로 코너 한 번만 더 돌아보고 끝내겠습니다. 칵투스의 경우에는 코너에 빨리 진입을 했을 때 저쪽으로 이제 무게가 많이 쏠리잖아요. 그래서 차도 좀 이렇게 많이 기울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타이어가 이렇게 좀 미끄러지거나 그런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타이어가 그렇게 그립이 아주 좋은 타이어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어의 그립을 최대한 살리면서 이렇게 돌아나간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 시트로행 칵투스를 뒤늦게 시승을 했는데요. 이 차가 DS4보다 더
더 개성이 있는 것 같아요. DS4 탔을 때 야, 이 차 진짜 개성 있다 했는데 이 차는 좀 한술 더 뜨네요. 아마 지금 시판되고 있는 차 중에서 가장 개성 있는 차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칵투스는 장단점이 뚜렷하고 그에 따라서 아마 호불호도 명확하게 갈릴 수 있는 차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개성을 좀 중요시하는 분들이라면 이 칵투스가 마음에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성이 좀 지나치다 보면은 그게 좀 불편함도 낼 수 있는데 이 사람에 따라서는 이 칵투스의 구성이 또는 패키징이 이 불편함으로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칵투스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역시 안팎의 개성 있는 디자인인데 외관뿐만 아니라 실내의 구성이라든가 편의장비 이런 게 좀 개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트레인에서 비롯되는 연비에도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단점으로는 역시 변속기가 있는데 이제 오너가 되면 모르겠는데 이게 잠깐 타는 입장에서는 이게 좀 익숙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MCP가 달린 푸조나 시트로행을 타면서 했던 말이 이게 만약에 자동 변속기면은 상품성이 더 좋고 좀 더 보편적인 사람에게 소비자에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라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칵투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말을 다시 해보면은 이 차가 그 사용자의 그 조건에 따라서는 진짜 호불호가 확실하게 갈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시내 주행을 많이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불편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뭐 출퇴근을 주로 뭐 간선도로라든가 뭐 고속도로를 주로 이용하고 주행거리도 많다 그러면 이 칵투스가 갖고 있는 장점이 가장 극대화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냥 6단을 딱 걸어버리고 그 변속 충격이 안 일어나잖아요. 이런 조건에서는 가면은 그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런 단점들이 거의 많이 이렇게 상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그런 환경을 잘 생각을 하셔서 선택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차가 또 가격이 싸잖아요. 이 차가 그 트림 두 개가 있는데 모두 다 2천만 원대 중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 차가 수입차고 SUV인데 그 가격을 생각을 하면은 또 연비까지 생각을 하면은 또 그런 면에서 또 메리트가 있는 거죠. 물론 차 가격이 좀 싸다 보니까 편의 장비도 좀 부족한 면이 있죠. 예를 들면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의 차들이 다 시동 버튼이잖아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려서 거는 거고요. 클래식하게 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이로써 시트로엔 칵투스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